저장할 값으로 ag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ge라는 변수에 자신의 나이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저장된 값을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두 번째 변수도 마찬가지로 문자의 중간에 포함돼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포매팅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의자를 보시면 문자 포매팅 강의자를 보시면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포매팅 코드, 치트시트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뭔가 글자, 숫자 같은 거나 실수값을 소수점을 적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7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는데 세 자리를 확보해서 공으로 채워넣을 때 아니면 안녕이라는 문구를 작성을 하는데 오른쪽 정렬할 때, 왼쪽 정렬할 때, 가운데 정렬할 때 사용되는 걸 저희가 포매팅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fstring 방식으로 문자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라고 하시고 fstring 방식으로 저희가 중괄호 안에다가 한번 3.14 159 3.14 159라는 실수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 당연히 3.14 159가 전부 다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아니면 둘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값이 들어오는데 변수값이나 실제 값이 들어오는데 바로 오른쪽에다가 위아래 쌍따옴표를 입력을 합니다. 이 위아래 쌍따옴표는 키보드 보시면 L이라는 키가 보이시나요? L이라는 키 바로 오른쪽 보시면 이 콜론이라는 키가 있어요. 이 콜론이라는 키를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위아래 쌍따옴표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아래 쌍따옴표를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둘째 자리까지 적고 싶다라고 한다면 .ef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넷째 자리까지 적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넷째 자리까지 적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수값을 원하는 자릿수까지 적을 때 이렇게 .f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 f라는 거 플루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루트의 f라고 해서 실수값에 사용되는 그런 서식 문자, 포매팅 코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프린트라고 하시고 fstring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에다가 이번에 예를 들어 8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수 8이에요. 정수 8을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8이라는 값이 문자열 안에 포함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8이 아니라 예를 들어 008 아니면 예를 들어 저희가 15를 입력을 하면은 015 이런 식으로 세 자리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자릿수를 0으로 채워놓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채워놓고자 하는 값 0 그리고 확보하고자 하는 자릿수 예를 들어 세 자리라고 만든 다음에 D는 요거 팁을 드리자면 디지트 숫자 정수 숫자 디지트의 약자로 D라는 앞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03D라고 하면 세 자리를 확보를 하고 숫자를 입력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 0을 채워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8이 아니라 15를 값으로 입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015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D를 포함하는 걸 원칙을 하는데 포맷 코드 문법에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나중에 포맷 코드를 여러 개를 섞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실수값도 마찬가지로 3.14라는 값을 원래 이렇게 1F로만 적는데 뭐 0을 붙이거나 해가지고 세 자리를 확보해서 뭐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조금 이게 좀 유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표현을 안 하더라도 동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15를 입력하면은 세 자리를 확보해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5를 출력을 하는데 다섯 자리를 확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05G를 하면은 다섯 자리를 확보를 하고 15라는 값을 나타낸 다음에 나머지 자릿수에다가 0을 채워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라는 변수에다가 요번에 한 큰 숫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예, 한 134,0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0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게요. 134만으로 할게요. 공 하나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붙여서 프린트라고 해주시고 fstring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A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당연히 134만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큰 숫자 같은 경우에 숫자만 출력되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마찬가지로 A라는 변수가 바로 오른쪽에 위아래 쌍따옴표를 활용해 주신 다음에 콤마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1000자리씩 끊어가지고 쉼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 뭐 저희가 또 이렇게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9자리를 확보해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쉼표를 여기다 붙여야 되죠. 이건 안 돼요. 가끔 어떤 포매팅 코드에서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 섞어서 쓸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콤마를 통해서 1000단위씩 잘라서 나타낼 때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string 방식으로 출력을 하는데 저희가 물품 목록에 대해서 출력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많이 출력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게 노트북 가격 뭐 예를 들어 156만 원이라고 할까요? 156만 원. 156만 원이라고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프린트. 그 두 번째 프린트문에다가 저희가 세탁기라고 해서 세탁기의 가격을 대충 한 75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string 방식으로 면도기는 한 25,000원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이템 리스트를 입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죠. 저희가 가격을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원을 한 번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156만원, 세탁기 75만원, 그 다음에 면도기 25,000원 이렇게 3개의 제품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그냥 뭐 정렬되지 가지런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 공간에 여기 출력되는 부분, 이 값이 출력되는 부분을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하든지 왼쪽 정렬을 하든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포매팅 코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포매팅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아래 쌍따옴표 오른쪽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위아래 쌍따옴표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먼저 오른쪽 정렬을 하기 위해선 오른쪽 곡선 오른쪽 꺽쇠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꺽쇠를 사용하고 저희가 열칸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밑에 75라는 값도 위아래 쌍따옴표를 입력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서 10칸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000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칸을 확보해서 한번 오른쪽 정렬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원 앞에 있는 변수가 입력되는 값이 대입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0칸이 확보되는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왼쪽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쪽 꺽쇠를 통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정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윗꺽쇠를 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 꺽쇠를 사용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콤마를 붙이게 되면은 저희가 콤마는 어떤 기능이었죠? 1000단위씩 끊어서 콤마로 구분을 해줬죠. 콤마를 활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섞어서 포매팅 코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섞이는 게 있는데 섞이는 게 있고 안 섞이는 게 있는데 하나씩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매팅 코드, 그러니까 문자열 포매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연습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이랑 3번하고 4번 한번 각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주어졌다고 하네요. 다음 변수가 주어졌을 때 다음 변수로 뭐로 주어져 있죠? 하이트라는 변수에 175.678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네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이트라는 변수 값을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 일단 변수에다가 대변산자를 통해서 175.678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해당 문구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문구를 출력을 하는데 t 위아래 쌍따옴표 라고 되어 있고, 잠시만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구분이 안 돼서 되어 있네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칸 띄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띄어 써주고 여기다가 땡땡땡 값이 들어가는데 땡땡땡 값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센티미터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센티미터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문자열 중간에 이 땡땡땡이라는 부분에 어떤 값이 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죠? 하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키 값이 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열 중간에 원하는 값이나 변수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문자열 포매팅 중에 F스트링 방식을 사용하는데, F스트링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앞에다가 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된다. F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 땡땡땡 부분에다가 중괄호를 통해서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중괄호 안에다가 원하는 변수값 하이트는 값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 아마 이 전체 키 값이 다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형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때문에 저희가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포매팅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포매팅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력되는 값 바로 오른쪽에 위아래 싸움표를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포매팅 코드 중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1f 라는 코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서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157.7cm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저희가 175.678이라고 되어 있는데 7로 바뀌었네요. 이게 조금 저도 이걸 조금 찾아봤는데 자동으로 반올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반올림이 돼서 사실 저는 반올림이 안 되게 하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서 따로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산수의 연산자를 배우게 되는데 곱하기 100을 10을 하고 이거를 전체를 인트로 치환해 준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지만이 반올림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반올림 되는 거는 그냥 감안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문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3번하고 4번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조시환 씨 계신가요? 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는 뭐 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엔 가격에 대해서 출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변수가 주어져 있는데 프라이스라는 변수가 주어져 있네요.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다가 뭐를 대입을 해달라? 120만 원을 대입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120만 원을 대입을 하고 저희가 프린트문으로 뭐 가격은 뭐 얼마 원라고 한번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문을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성을 하는데 F 스트링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표나 다운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운표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다운표를 사용을 해주신 다음에 맨 처음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죠? 가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격 그 다음에 위아래 쌍따옴표까지 문구를 작성을 합니다. 잠깐 띄어 쓰신 다음에 저희가 땡땡땡 원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작성을 해주시고 중괄호 안에다가 프라이스라는 가격 정보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가격 위아래 쌍따옴표하고 120만원이 출력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천단위씩 끊어서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천단위씩 끊어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price라는 변수값 바로 오른쪽에 위아래 쌍따옴표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콤마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마찬가지로 천단위씩 끊어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해서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다음에 실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네요.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남자분들만 계셔서 진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일단 오늘은 진도가 너무 빨라서 아마 그대로 진행을 하면 비교 연산자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은 산수 연산자 중간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거든요. 값을 입력을 받는데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로부터 이름이라는 값과 그다음에 취미라는 값 두 개를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을 쭉 작성이 되는데 이 문자열 중간중간에 이름이라는 자리에 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취미라는 자리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취미값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첫 번째 입력을 저장하기 위한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input. 그다음에 B라는 변수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두 번째 입력을 받기 위해서 input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맞추신 분 계신가요? 세 분. 이렇게 두 개의 인풋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문을 통해서 한번 해당 문구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저는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점이고 콤마를 친 다음에 취미는 점점점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점점점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름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점점점에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A라는 값을 첫 번째로 입력받는 A라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F라는 키워드를 안 적었네요. F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점점엔 뭐가 들어간다? 취미가 들어간다. 그래서 두 번째 점점점에 취미 B를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주시고 첫 번째는 이름을 입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력에는 자신의 취미, 게임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입력한 값은 A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고 두 번째 입력한 값은 B 변수에 저장이 돼서 다음과 같이 저는 김태준이고 취미는 게임입니다 라고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니까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하고 자,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 요거는 홍길동 첫 번째 입력을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홍길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취미는 칼질이라고 할까요? 칼질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홍길동 취미는 칼질입니다. 수련이라고 하겠습니다. 칼질 좀 위험하니까 수련이라고 하면 이렇게 홍길동 취미는 수련입니다. 제출하면은 이렇게 응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강의 메뉴로 들어오시면 위에서 네 번째 챕터 한술 연산자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진도 괜찮으신가요? 너무 빠르진 않나요? 네, 위에서 네 번째 챕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산술 연산자는 되게 저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별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 수학에서도 어떤 거 배우죠?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 파이썬에서도 이 네 가지 연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제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키보드에서 제공하는 기호들이 있어요.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제공하지 않는 기호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저장하고 B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이라는 변수를 저장을 하고 두 개의 값을 덧셈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a 더하기 b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더해져서 다음과 같이 8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두 개의 값을 빼기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시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저희가 플러스 기호를 사용할 때 바로 왼쪽에 대시라는 키가 있습니다. 대시라는 키. 빼기라는 연산자고요. 빼기라는 연산을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빼기를 사용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두 개 뺀 결과인 2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b값이 더 크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시 블레드를 돌려놓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곱하기를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하기를 수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x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x. 그럼 x나 소문자 x나 대문자 x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x나 소문자 x나 대문자 x를 사용하면 뭐가 된다? 변수 소문이랑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저희가 파이썬에서는 x라는 기호, 그 알파벳 말고 별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곱하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기호는 키보드 보시면 숫자 8을 Shift 누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별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별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두 개의 값이 곱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파이썬 2에서 최종 프로젝트로 엑셀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판다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넘파이 같은 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저희가 코드로 엑셀 파일을 생성하고 내용을 만드는 실습을 하기보다 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거 설문조사를 좀 해서 한번 수요를 통해 어떤 걸 최종으로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정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엑셀 쪽으로 좀 다루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엑셀 쪽으로 다루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두 분. 게임 쪽으로 해보고 싶은 분 계실까요?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이 별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곱하기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수학에서 짝대기를 그우고 위아래 점을 통해서 나누기 연산을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키보드를 봐도 이러한 기호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기호 말고 슬래시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슬래시라는 기호는 저희가 물음표 타이핑할 때 물음표 작성하잖아요. 물음표 작성을 할 때 Shift 누르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은 슬래시라는 연산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 연산. 나누기를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5 나누기 3 결과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 나누기 3. 자, 이렇게 저희가 가치 연산에 대해서는 더하기 빼기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곱하기는 별로,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강의자를 보시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 세 가지 연산자가 더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5 나누기 3이라고 했을 때 5라는 값이 A 변수에 있고 3이라는 값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이때 첫 번째로 1이라는 값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1이라는 몫을 만들어내는 연산자로 목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목이라는 연산자는 슬래시를 2번 연달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슬래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번 연달아서 실행을 해주시면 1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 A 값을 한번 7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볼까요? 7 나누기 3이라고 했을 때 2로 먼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몫이 저희가 2라고 볼 수가 있죠. 때문에 해당 연산을 수행을 하면은 2라는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몫이라는 연산자는 저희가 예를 들어 527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527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있는 숫자를 직접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럴 때 목에 대한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다가 527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이때 저희가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궁금해요.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궁금할 때 프린트 하시고 A라고 하신 다음에 목 연산자를 통해서 100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000이라고 해볼까요? 10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죠? 첫 번째 자릿수인 5가 나오게 됩니다. 5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두 번째 자리를 알고 싶어요. 두 번째 자리를 알고 싶을 때는 이거는 지금 개념에서는 조금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몫이라는 연산자는 자릿수 첫 번째 자리를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연산자는 저희가 이렇게 %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 기호는 키보드 보시면 숫자 5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 연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연산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7 나누기 3이라고 하면 몫이 2고 나머지가 몇이 되죠? 1이죠. 그래서 해당 결과를 실행을 하면 1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B라는 값을 2로 변경하게 되면은 7 나누기 2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매번 나머지 값이 맞는지 확인할 때마다 이 나눗셈을 진행하기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나머지 4라는 연산을 진행했을 때 두 나머지 4가 어떠한 값을 가질까라고 봤을 때 9를 계속해서 이 나머지 연산자의 오른쪽에 오는 값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럼 한번 9를 4로 한번 빼볼까요? 몇이 되죠? 5가 되죠. 5를 다시 4로 한번 빼볼까요? 몇이 되죠? 1이 되죠. 그럼 저희 나머지가 몇이죠?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11이고 1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을 먼저 3으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11을 3으로 빼면 어떻게 되죠? 8이 되죠. 한 번 더 빼면 5가 되고 한 번 더 빼면 2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가 몇이다?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뺐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그걸 저희가 나머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가 지금 저희가 수학적으로 쓸 때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11이라는 값에다가 %2를 하게 되면 뭐가 되죠? 1이 되게 됩니다.
근데 9도 마찬가지로 퍼센트 1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1이 되게 됩니다. 3도 어떻게 되죠? 1이 되게 되겠죠. 자, 이거 여기서 왼쪽에 있는 값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홀수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퍼센트 2를 했을 때 나머지 값이 1이면 왼쪽에 있는 값이 뭐로 볼 수 있다? 홀수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저희가 반대로 한번 짝수를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4를 퍼센트 2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예를 들어 12를 퍼센트 2를 하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저희가 짝수를 퍼센트 2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나중에 이거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비교 연산자를 섞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왼쪽에 있는 값을 바꿨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10이라는 값이 있어요. 10이라는 값이 있고 퍼센트 5를 했어요. 뭐가 되죠? 0이 되죠. 9를 퍼센트를 했어요. 퍼센트 5를 했어요. 뭐가 되죠? 4가 되죠. 자, 5를 했어요. 뭐가 되죠? 0이 되죠. 자, 왼쪽에 있는 값이 뭐일 때 0이 되죠? 5의 배수일 때. 5의 배수일 때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의 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저희가 3이 오게 되면 왼쪽에 무슨 값이 올 때, 그거에 대한 배수가 되죠? 3의 배수가 올 때 그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를 찾을 때도 퍼센트 연산자를 활용해서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다가 값이 뭐 5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퍼센트 5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5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퍼센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거듭제곱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학에서도 뭐 예를 들어 2의 3승이라고 하잖아요. 2의 3승을 표현할 때 저희가 사용되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 B라는 값을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한 다음에 프린트 A라고 하고 A의 3승을 구하고 싶을 때 저희가 거듭제곱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거듭제곱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사용된 결이라는 기호를 2번 연달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결을 2번 연달아서 작성을 한 다음에 3승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2의 3승인 8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2의 2승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를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4라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거듭제곱 값도 이렇게 별을 2번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 원래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연습 문제를 풀면은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연습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 복습 자료에다가 상수연산자 연습 문제 수화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강의 자료를 토대로 복습 자료 오늘같이 이렇게 복습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 제가 연결된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